민법 입문 권리 능력에 관한 사례를 살펴보면서 권리 능력의 개념을 같이 설명하겠습니다. 교재 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케이스 중심 민법 입문이기 때문에 케이스가 먼저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케이스를 읽고 지금 현재 그 풀이 방법을 알기가 어려우니까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린 대로 먼저 케이스 아래에 나와 있는 일반적인 설명을 먼저 읽고 다시 케이스를 읽고 마지막에 결론 부분 풀이 방법을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권리 능력의 시기와 종기입니다. 시작 시점과 끝나는 시점. 법률상 권리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람으로 의제되는 법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과 법인이라고 합니다. 영어도 person, legal person 이렇게 똑같이 부르고 있습니다. 사람은 출생 시부터 사망 시까지 권리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출생할 때 출생 시점을 언제로 보느냐? 모체로부터 전부 노출된 때를 봅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 모체로부터 완전히 아이가 분리돼서 나올 때 그때부터 권리 능력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걸 전부 노출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출생 신고는 보고적 신고이기 때문에 출생 그 자체로서 권리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출생 신고를 해야만 권리 능력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리 능력의 종기는 사망시인데 사망시는 호흡과 심장의 고동이 영구적으로 정지한 때 맥박종지설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때 사망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민법에서 말하는 권리 능력의 시기와 종기는 각 개별법에서 말하는 이 권리 능력과는 다른 사람의 종기 혹은 시기를 규정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 많이 장기 이식이 이루어지는 것은 뇌사를 중심으로 하는 거죠. 이 뇌사 시점은 권리 능력의 종기인 맥박종지서라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권리 능력의 시기를 따질 때 전부 노출설이라고 해서 아이가 모체의 몸 밖으로 완전히 나왔을 때 권리 능력을 취득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모체의 뱃속에 있는 태아는 권리 능력이 없는가? 이 부분에 관해서 민법은 손해배상 청구권과 상속 순위에 관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아는 일반적으로 권리 능력이 인정되지 않지만 손해배상 청구권에 관해서는 권리 능력이 인정되고 출생한 것을 보니까 그리고 상속 순위에 관해서는 권리 능력이 인정됩니다. 그래서 태아는 손해배상 청구권과 상속 순위에 관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권리 능력이 인정되는데 대신에 그것은 살아서 출생한 경우에 문제된 시점으로 소급해서 권리 능력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정지조건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살아서 출생한 경우에 한해서 문제된 그 시점으로 소급해서 손해배상 청구권이나 재산 상속권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살아서 출생한 경우에 한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문제된 시점은 이미 그 전에 태아로 존재하는 때죠. 그래서 태아로 존재하는 때와 살아서 출생한 때 사이에 시기적 간격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적 간격을 조절하는 문제가 정지조건설에 의해서 해결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나중에 사례로 설명할게요. 교통사고나 생모에 대한 폭행 등 불법 행위로 태아가 상해를 입은 채로 태어났다면 태아 자신의 신체 침해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배상 청구권과 위자료 청구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에 관해서 이미 출생한 것을 보기 때문이죠. 자, 이러한 기본적인 개념을 전제로 한 다음에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갑은 자신이 말기암에 걸려 곧 사망하게 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부인이 임신 중이었고
태아의 출생 이전에 사망할 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갑은 현재 임신 중인 태아에게 자신의 소유의 부동산을 증여하기로 했습니다. 태아에게 증여가 가능한 것인지, 만일 갑이 사망했을 때 여전히 임신 중인 태아에게 부동산의 증여 효과를 발생시키려고 하는 것은 가능한 것인지 사안입니다. 태아로 있는 시점에서는 손해배상 청구권과 상속순위에 있어서 출생한 것으로 본다는 것인데, 현재 태아로 있는 상태에서 증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사망했을 때 증여 효과를 발생시키는 어떤 단독행위,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인지 문제입니다. 태아인 상태에서는 증여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없죠. 불가능합니다. 사망을 원인으로 한 증여, 즉 사인 증여를 하는 경우에도 태아는 권리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안 됩니다. 다만 갑이 유언으로 증여를 하는 유증의 경우에는 유증을 받을 권리 능력이 인정되죠. 상속순위 규정을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증을 하는 경우에는 살아서 출생하면은 유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될 수 있습니까? 이 태아의 권리 능력과 관련돼서는 이 정지조건설이라는 개념을 설명했는데요. 살아서 출생하면은 문제된 시점으로 소급해서 권리 능력이 인정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 정지조건이라는 개념과 또 해제조건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교재 59페이지를 보고 설명하겠습니다. 교재 59페이지 밑에 설명을 보면은 하단부분에 법률행위의 효력을 장래 발생이 불확실한 사실에 결부시키는 것을 조건이라고 합니다. 컨디션이라고 하고 future uncertain act라고 합니다.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결부시키는 겁니다. 정지조건은 효력 발생을 조건에 의존하게 하는 것이고, 해제 조건은 효력 소멸을 조건에 의존케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정지조건은 장래에 일정한 조건에 따른 사실이 발생하면은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효력 발생을 조건에 의존케 하는 겁니다. 컨디션 프레시던트라고 그러고, 해제 조건은 현재 상태에서 효력을 발생시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어떤 조건에 맞은 사실이 발생하면은 효력이 소멸된다는 겁니다. 컨디션 subsequent라고 합니다. 자, 태아의 능력에 관해서, 태아의 권리 능력에 관해서 정지조건이란 말은 장래 살아서 출생하면 문제된 시점으로 소급해서 효력 발생을 시키는 겁니다. 만약에 해제조건설에 의하면 현재 태아인 상태에서 권리 능력을 인정하고, 만약에 사산이 되면, 살아서 출생하지 못하게 되면은 효력을 소멸시켜버린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정지조건으로 인정하느냐, 해제조건으로 인정하느냐는 그 개념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여기서 조건 말고 또 기한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기한이라는 것은 발생이 확실한 사실에 결부시키는 것을 기한이라고 합니다. 주로 시간이죠, 시간. 타임, certain event라고 합니다. 자, 이 정지조건설 개념을 가지고 보면은 갑이 자기의 아이가 출생하기 전에 사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망하게 되면은 태아인 상태로는 권리 능력이 없는데 상속 순위에 관해서는 출생한 것으로 보니까 태아의 출생 시점보다 사망 시점이 앞선 때, 이때 이미 상속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살아서 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그 효력을 발생시킨다는 것이죠. 이것이 정지조건설이 됩니다. 부, 아버지의 사망 시점, 그리고 태아의 출생 시점입니다. 이때는 태아의 상태로 있는 거죠. 이때 태아의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에 태아는 권리 능력이 없습니다. 출생, 전부 노출, 이 되는 때 권리 능력이 생기니까, 권리 능력이 발생하니까. 그러나 예외적으로 상속순위,
하고 손해배상 청구권에 관해서는 태아는 이 시점에서 태아에게 권리 능력이 인정되는 겁니다.